네, 우리하고 여러분들 설명하다가 뭐 시간 때문에 잘렸습니다만, 좀 전에 35문제 1번, 2번은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 주장의 논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3번은 그 주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제시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무너뜨리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4번에서 30억 년 전에 생물이 출현한 이후 5차례의 대멸종이 일어났으나 그 대멸종에 매번 규모가 달랐다. 근데 그 대멸종에 대한 거는 제시지문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물론 이 글이 책이라면, 그 책 다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4번이 워낙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원이 다 맞췄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는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가를 할 때, 반박을 할 때 말이죠. 반박.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 상대방의 주장에 A, B, C, D가 있으면 그 근거 A, B, C, D를 각각 공격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야, 예수는 안 죽고 부활했다는데, 승천했다는데, 마호메트도 그렇다는데, 그러면 너가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아니지 않느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죠. 네, 그 설명되지 않는 걸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폄하시키는 거예요. 아예 너 말이 맞지만 성급한 일반화야.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네, 그렇게 반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지구는 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이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한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맞아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라는 근거로 제시했던 여러 주장들은 대부분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주장한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을 한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 근거를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다 무너뜨린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어 지문에 제가 올려드린 논리적 오류하고 대단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에 제가 올려드린 국어 글쓰기 부분에 논리적 오류 또는 비문, 언어의 한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구조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주장한 이래로 대단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그러나 그 언어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곧 구조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러한 구조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일예로 이성애라는 건 언어의 구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특강 자료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적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 도구적 이성을 비판적 이성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성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주의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 역시 프랑스 철학자이지만 그런 측면이 강하죠. 반면에 소시르가 아니라 데리다라던가 디컨스트럭션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언어의 구조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구조주의 또는 이성 이런 거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데리다 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문명의 어떤
유목민적인 걸 강조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는 그런 걸 거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35번 문제 해설했고요. 36번 문제는 논리의 약화 강화에 관한 겁니다. 역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공격, 상대방 주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제시, 상대방 주장을 폄하,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네요. 37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역시 꼭 나오는 거죠. 연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37번 여러분들이 보면 읽기가 싫은 건 인문학도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과학에 관한 지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코페르니쿠스 또는 뭐 뉴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죠. 사고 실험에 관한 겁니다. 사고 실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공을 던졌을 때에 대한 것이라던가 두 가지가 움직이는 속도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비형린 디귿에 들어가는 이건 말 그대로 이건 국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패턴이지만 2016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문은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 누나 동생 뭐 그렇게 되겠죠. 이모는 어머니의 누나 동생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을 염색체하고 연결될 수 없는 과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39, 40번은 통계에 관한 걸 넣고 두 문제를 넣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지문이라 역시 난이도가 느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도 두뇌가 있는 분들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안 해봤던 질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분석해내는 집중력이 문제가 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를 들면 37번 문제 뉴턴 대신 갈릴레오, 아인슈타인이 나와도 출제자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기가 싫은 거죠. 38번 생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생문은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35번 진화론자들하고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지문에 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바로 15년 동안 2005년부터 PSAT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이런 것에 관한 질문을 꼼꼼히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약하다면 말이죠. 그 15년 동안 행정고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고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관연도지만 작년까지 썼던 교재 종이값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뭐 출판사는 뭐 택배비 정도 말고 뭐 받을 게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그 여러분들 또는 배송비 말고 종이값도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이유는 그런 걸 좀 문제 은행을 통해서 꼼꼼하게 보완하라는 거죠. 게임이론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론. 그리고 또 자료가 부족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파일 올려드릴 자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지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OX 치는 문제 싹 빼놓고 이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하는 것도 방법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해드려야 돼서 제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은 일단 2019년부터 16년 4개년치를 행정고시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간략히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도 행정고시 포함하면 5개년치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과제로 나간 것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자료에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4개년 2019, 18, 17, 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과제 잘 정리하시고 이걸 완벽히 여러분들 것으로 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제들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약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주시고요. 입법고시 문제까지 잘 정리하신다면 능히 언어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